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해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독일 통일의 교훈과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19차례 영상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반도 그 통일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안보 환경, 그 다음에 통일 여건,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좀 객관적으로 잘 짚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지금 맹목적인 그런 통일 지상주의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분히 그 감성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좀 냉철하게 이 문제를 짚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태까지 이제 냉전구조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수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지금 90년대 초부터 국제 무대에서 이제 반영이 돼서 투영이 되어 왔는지, 진전이 되어 왔는지, 이런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북한이 6차례에 걸쳐서 이제 핵실험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그 핵무장을 한 상태인데, 여태까지 어떤 그 핵무기들을 개발해 왔는지, 그 다음에 이토록 그 북한이 핵무장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뭐를 했는가. 그래서 자성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부실했던 그 과거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짚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핵무장이 고도화되고 있고, 자, 여기에 따른 유일한 해법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지난 영상부터 이제 상편, 하편으로 나눠서 이 문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올 경우, 우리 한국 내 우리 한국에 들어올 경우,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가장 어떤 이런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토의 지금 현재 미국의 전술핵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나토 핵 공유, 누클리어 쉐링, 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동서냉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유럽 내 핵무기를 배배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 당시에 이제 양 진영이 이제 또 핵 전력을 증강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감축 협상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유럽 내에서 미국의 그 핵무기가 어떻게 감축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 2021년도에 유럽에 배비되어 있는 미국의 전술핵 배비 실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토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핵공유 관련해서 이제 조정기구인 NPG가 있다는 걸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나토 핵공유 이게 어떤 의미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짚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사시에 배비되어 있는 나토 핵무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은 5개 나토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전술핵을 배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나 2009년부터 12년까지 그 당시에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판단 아래 나토 회원국 간에 이제 전술핵 철수 논의가 있었는데, 자, 이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나토와 지금 현재 참여국들의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나토 핵공유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 문제. 그리고 99년부터 14개 과거 또 동구권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새롭게 나토 회원국이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핵공유 논란 논의 동향,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토 핵공유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 예컨대 이 뉴클리어 쉐링, 이 문제가 지금 NPT 체제 정신을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토 핵 공유로부터
과연 미국의 전술핵이 우리 한국에 배비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그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는지, 자, 이런 문제를 결론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토 핵공유 관련해서 역사적 그 배경을 살펴보면, 자, 1945년 이제 동서냉전이 발발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제 미국은 WTO 국가들이 그 서구 진영을 공격할 경우에 대비해서 5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내 전술핵을 배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인데, 이분은 이제 나토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핵무기를 배비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결정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바로 나토 군사위원회 그 정책 문서인데, 이른바 이제 밀리터리 커미티 48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따르면 소련이 그 핵무기로 아니면 재래무기로 그 서구 진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나토의 그 방침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나라가 바로 서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동서냉전 당시에는 서독과 동독이 그 양 진영의 그 대표에서 가장 그 최전방 국가로 전방 국가에 그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은 그 미국의 핵무기 그 자국 배치, 또 전시에 사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54년도 7월 달에 자, 미국이 우리가 우리 핵무기를 너들 땅에다 좀 배비를 하고 만약 유사시에 이것을 사용하겠다. 이런 그 희망 의사를 전달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코노라드 아데나워 수상은 이제 승인을 하고, 그러면서 1955년도 3월 달부터 서독 내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비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종류를 보면 이제 핵탄두 크루즈미술 마타도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어니스 존, 수전, 나이크 하클리스 이런 그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아틸러리 쉘스, 포병탄, 랜드마인스, 핵지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독 영토에 배비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1957년도 미국이 최초 핵무기 배비 사실을 이제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58년도 서독의 그 분데스탁 연방의회에서, 하원에서 이제 미 전술핵 배비를 그 승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1960년도에 1,500개의 미국 핵무기가 서독 땅에 이제 배치됐습니다. 동서냉전 당시에 이를 기점으로 이제 나토 내 전역에 이제 몇몇 국가들의 이제 미국의 핵무기가 배비가 되는데, 자, 이걸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된 나라들이 이게 전부 배비국인데, 독일, 영국, 이태리, 터키, 벨지움, 화란, 그리스, 그리고 그 카나다 이런 나라들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전부 배비가 됐다. 그러니까 나이크 그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 어니스 존, 코포럴, 마타도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배비가 됐다. 그래서 1960년대 이제 서독에 1,500기가 배기됐다고 말씀드렸고, 토탈에서는 이제 유럽 전역에 3,000기의 미 전술핵이 배비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배비된 핵무기에 대해서 오로지 미국 대통령만이 미국의 핵무기를 나토 국가에 이전할 그런 정권을 보유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위에가 이제 나토하고 미군 사령관하고 어떤 관계, 역학관계인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요 좌측 채널 보면은, 자, 이게 유럽 사령부, 미국의 유럽 사령부, 미국이 이제 여러 개 그 지역 사령부가 있는데, 예컨대 아프리카 사령부, 센트럴 커맨드, 유로피언 커맨드, 인도 패시픽 커맨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있는데, 이제 인도 태평양 그 사령부죠. 그래서 유럽 사령부, 지금 현재 이거는 뭐 독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있는데, 자, 유럽 사령부의 미군 사령관이, 자, 포스트입니다. 대장이 미군 사령, 지금 현재는 공군 대장이 이제 그 신스웨아
Commander in Chief European Command 해서 유럽 사령부 그 사령관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자 오른쪽 채널 여기는 지금 나토 채널인데 나토의 모든 그 군사 훈련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수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스에 해가지고 사서 해서 자 Supreme Allied Command Europe 해서 이쪽 오른쪽 여기는 이제 나토 그 채널입니다. 그래서 미 유럽 사령관이 나토 그 총사령관하고 겸직을 한다. 같은 모자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밑에 거는 이제 North Atlantic Council, 그다음에 Military Committee가 있고 그리고 Supreme Allied Command Europe 이것이 바로 이제 유럽 그 모든 나토 진영의 총훈련, 총 그 작전을 담당하는 그런 사령부입니다. 자, 여기 사령관을 이제 미군이 겸하고 있다. 그래서 신서가 세서하고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한 사람이 두 개의 모자를 쓴다. 그래서 초대 그 세서 그 유럽 총 나토 유럽 총 그 사령관이 아이젠하워였다. 1951년부터 52년 사이에 이제 그 다음에 53년도 이제 미 대통령이 됐죠. 아이젠하워가. 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타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 이거는 나토 최고 정책 결정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 North Atlantic Council, 여기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냉전 당시에 이제 나토 그 핵무기, 핵공유 이 시스템에서 최초로 이제 그 탈퇴한 나라가 카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카나다는 쿠바 위기 이후에 1964년부터 핵공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 450여 개의 그 미국 핵무기가 카나다 땅에 있었는데 그러나 84년도에 이제 일단 서스펜드 했다가 그 다음에 89년도에 나토 핵공유 이 체제로부터 완전히 탈퇴를 했다. 두 번째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1960년 이래로 미 핵무기가 줄곧 배비가 되어 왔었고, 그러나 이제 그 투발 수단, 그리스가 갖고 있는 이 항공기 자체가 좀 노후해서 나토 차원에서 이거를 좀 F-16으로 교체를 하라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그리스가 여기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저 나토 핵공유 시스템으로부터 탈퇴를 하고, 그러면 그 당시 배비됐던 20기의 B-61 이 핵폭탄을 전부 철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이 네 나라는 자 평시에 우리 땅에는 절대로 그 핵무기를 못 둔다. 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이와 같이 그 핵무기를 이제 배비를 했는데 여기 뒤지지 않고 이제 소련도 마찬가지로 동서냉전이 출범하면서 WTO 국가 그 5개의 그 국가 내에서 약 한 3천여 개의 핵무기를 배비를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제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렇게 됐다는 거고. 자 서독처럼 제일 먼저 이제 반응을 보인 데가 이제 동독인데 그 1958년 이제 소련 공산당 그 서기장 후르츠초프가 중거리 핵무기 SS-3 이거를 이제 동독에다 배비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고 여기에 따라서 59년부터 60년 그 사이에 SS-3, SS-4, SS-5 이와 같은 그 전술 핵무기들을 동독 내 그 소련군 부대에 그 배비를 했었습니다. 주로 zaksen, 안할트, 튀링엔 이와 같은 그 동독주에 전부 배비가 됐고 또 핵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장자 그로슨하인, 알텐부어 여기에 전부 보관이 됐었다. 이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83년부터 85년 그 사이에 SS-12와 SS-23 이와 같은 그 핵무기들이 그 배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부 INF 그 대상이기 때문에 1989년도에 모두 폐기됐습니다. 자, 소련군은 이제 폴란드에 핵무기 배비를 했는데 1965년도에 그 당시에 그 WTO 군사훈련 오퍼레이션 바슬라 이게 이제 핵무기 반입 비밀 훈련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핵무기를 서부 폴란드에 몰래 반입을 했다.
그다음에 67년도에는 이제 양국 그 국방장관이 비밀 협정을 그 체결하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3개의 핵무기 저장소를 폴란드가 건설을 하고 이것을 소련군에 양도를 하고 그런 그 협정을 체결했고 그래서 1980년대 중반까지 약 한 178개의 그 소련군 전술핵이 폴란드 땅에 배비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도 1965년도에 이제 소련과 비밀협정을 체결하고 67년까지 3개의 그 핵무기 저장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슬로바키아에는 프락, 스캇, SS-23 이와 같은 그 미사일들이 전부 있었다. 헝가리에도 이제 소련 그 군 부대에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었다. 이거는 훗날 그 헝가리 총리를 지내는 카롤리 그로스 총리가 직접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도 1961년도 그 로켓 여단이 창설이 됐고 핵무기가 소련 핵무기다. 67개 그 스캇, 50개 그 프락 이런 것들 핵무기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1990년 10월달 그 당시 소련 합참의장 모이세예프 이 합참의장이 자 우리 핵무기 과거 그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 배비되어 있던 우리 소련의 그 핵무기는 전부 철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동서냉전은 나토 측면에서 이 WTO 측면에서 전부 다 그 핵공유, 뉴클리어 쉐링을 이런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WTO는 이 외에도 이제 그 핵공격, 이 나토 진영에 대한 그 핵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1961년부터 나토에 대해서 선제 핵공격 그 계획을 수립해 왔었고, 자, 여기에 따르면 61년도 했던 훈련이 부리아 훈련인데, 그러니까 나토 공격 3분 전에 422개의 그 핵탄두를 서독 영토에다 폭격을 하자. 그 다음에 64년도에도 핵전쟁 대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구 진영에 약 1000기의 그 핵탄두를 투하한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라이언, 이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의 핵선제 공격, 여기에 대한 그 정보 수집 작전인데 1981년 5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자, 동서냉전 당시에 이제 양 진영은 그 핵 전력을 증강하는 그런 그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차 얘기 드린 대로 76년부터 77년까지 소련은 이제 SS-20 이거를 이제 동구 지역에 전부 배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존의 SS4, SS5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자, 이것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주로 이제 그 서부 우랄 서부 지역 그리고 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여기에 전부 배비를 했다. 이러면서 그 유럽 지역, 그 중동 지역 이쪽을 그 타격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SS-23분의 1은 이제 그 차바로스크하고 아무르강 이쪽에 배비를 해서 아시아를 목표로 했다. 자 여기에 대항해서 1979년 12월 12일 날 나토 진영에서는 이제 dual track decision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토 도펠베슐루스 이것이 이제 소련이 지금 이제 너희들이 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여기 SS-20 이거를 치우지 않을 경우에 서구 지역에 이제 펄싱2 그리고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이거를 배치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그 결정은 자 미국과 소련은 즉각 그 중거리 핵무기 감축 협상에 돌입해라. 이제 이런 그 결정을 내렸었고 그러나 실제로 그 소련이 SS-20을 동구로부터 이제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108개 그 펄싱2 이거는 전량 서독 그 바덴뷰텐베르크 주에 배비가 됐었고 그 다음에 464기의 그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은 1987년 말까지 독일을 위시해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에 전부 배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85년도 3월 달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부임한 이래 이제 미국과 소련은 급격히 이제 그 가까워지면서 급속도로 이제 이 군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그 결실이 INF인데, 그러니까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에서
중거리 핵무기 감축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87년도 12월 8일 날 이것이 이제 합의됐는데, 자, 여기에 따르면은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 핵무기, 그러니까 사거리 500에서 5,500km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중거리 핵무기 운반체도 모두 포함을 해서 전부 폐기하자, 이런 거 합의를 했고, 그러나 이 INF에는 이제 사거리 500km 그 이하 되는 미사일, 그 다음에 해상 발사 미사일, 공중 발사 미사일,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INF 그 협상 배경을 보면은 이제 80년대 초에 그 리간 미 대통령이 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별들의 전쟁하면서, 자, 이제 전력을 이제 증강해갖고 핵 전력을 증강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결국 소련은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86년도 10월 달에 이제 리간 고바초프 간의 그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여기서 정상회담을 했고, 자, 이것을 그 계기로 이제 군축 협상에 탄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근데 INF 이거는 2019년 8월 1일부로 이제 폐기가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소 간의 그 군축 합의, 이것이 이제 동서냉전 종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나토 핵 공유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쭉 어떻게 진전이 되어 왔는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이 나토의 핵 공유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핵 정책이 이제 큰 변화를 보이면서 전술핵을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됐고, 그 다음에 WTO, 와샤 팩 이것이 이제 전부 해체가 됐고, 91년 7월 달에, 그 다음에 소련도 이제 해체 조짐을 보였고, 91년 12월 달에 이제 전부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소련군이 그 동구로부터 이제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술핵의 그 효용성,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대단히 크게 감소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소 간의 그 핵군축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시가 이제 91년 9월 27일 날 이른바 PNI, Presidential Nuclear Initiative, 해외 배치 전술핵 철수 선언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토에 그 당시에 배치되어 있던 모든 미국의 그 많은 미국의 그 핵무기들이 전부 감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련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전술핵을 철수하고 동구권으로부터 철수하고 또 폐기를 했다. 그래서 먼저 그 발틱 그 3국, 그 다음에 센트럴 에이션 리퍼블릭, 여기에 배치해 있던 그 소련의 핵무기는 91년 말에 전부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여기에 배비되어 있던 소련의 핵무기는 91년부터 92년 사이에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자, 이것은 이제 그 구소련에 속해 있었지만은, 자, 이제 90년 초에 전부 다 이제 그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자, CIS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배비되어 있던 그 소련 전술핵 이런 것들은 전부 92년 봄에 다 러시아로 철수를 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럽 배비 핵무기 대량 철수다. 지금 현재 오른쪽 이 도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저렇게 많은 그 핵무기들이 유럽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90년도 그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급격하게 줄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변화 추이를 보면은, 자, 60년대 중반에는 8,000기까지 달했었다. 그러나 75년도에 6,954, 그 다음에 91년도에 3,700기로 줄었다가 92년도에 구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700기로 이제 미국의 그 전술핵이 700기밖에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480기, 그러나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150기에서 그 100기 사이에 있다. 정확한 수준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추정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71년 이래로 그 당시에 약 한 13개의 그 핵무기 시스템이 있었는데 12개가 전부 철수하고, 예컨대 미사일이나 뭐 핵미사일이나 이런 랜드마인,
뭐 이런 것들 전부 철수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B-61밖에 없다. 핵폭탄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7년도에는 독일 그 람슈타인 여기서 130개의 미국 그 핵무기를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2008년도는 영국 그 랑켄 히드 에어베이스에서 110기의 그 미군 그 전술핵이 전부 철수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로써 이제 50년 동안 그 영국에 배비되어 있던 미국의 전술핵은 이제 전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핵무기뿐만 아니고 자 서방 쪽에서 핵무기 그 운반 수단 이것도 엄청나게 감소가 됐다, 감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 지금 현재는 과연 미국의 핵무기가 몇 기가 있는가 유럽에.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도 그 위키피디아 통계를 보면은 100기밖에 없다. 지금 저 오른쪽 그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5개 나라 이제 각 나라별로 20기씩 해서 100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그 6월 28일 날 그 Nuclear Threat Initiative 이거는 이제 워싱턴에 있는 그 저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따르면은 핵 관련 그 저 연구소인데 여기 따르면 이제 150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비하고 있는 나라는 자 벨지움,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화란, 터키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0기다, 180기다, 200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태리하고 터키에는 다른 나라는 전부 20기고 이태리하고 터키는 이제 60에서 70기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전부 계속 공포가 됐었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토 내 이제 운반 수단은 미군 같은 경우는 F-15, 16이 있고, 그 다음에 벨지움, 네덜란드, 터키는 F-16, 그리고 독일과 이태리는 이제 토르나도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터키에 배비되어 있는 전술핵 배비, 조금 전에 이제 최초 60기, 70기 뭐 이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20기로 감축이 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터키 관련해서는 이 나토 측이나 아니면 이건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지금 터키는 딜레마다 이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터키 자체는 이 나라가 대단히 그 전략적 그 요충지고 그래서 대단히 그 매력적인 그런 그 나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당시에 그 터키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그러니까 이 흑해와 지중해를 연하는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그 지리적인 그 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소련의 지금 현재 러시아의 어떤 이런 지중해 남하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냉전 시대 때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전략적인 그런 그 요충지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배비되어 있는 그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는 그 공항 이름 ABS가 비행장이 인젤릭 이 저 공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전략적 요충지다. 그래서 지금 블랙시를 끼고 있고 흑해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는 뭐 한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라크도 가깝고 그래서 미국이 예컨대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슬릭 그 에어베이스를 필요한다. 여기다가 이제 그 군수 물자도 풀어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매력적인 나라고 비행장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그 터키 대통령, 그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의 그 행보를 보게 되면은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터키 대통령은 이제 S-400 저 미사일을 그 러시아로부터 직접 구매를 했고,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무기 체계를 이제 러시아제를 구매한다. 이거는 이제 그 상식적으로 나토 회원국들은 납득을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시리아 북부 합동 순찰을 러시아하고 같이 하자.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시리아 북부에 이제 쿠르족이 있는데, 자, 그 터키 입장에서는 쿠르족이 대단히 그 민감한 그 조직이고, 뭔 국가단체 비슷한 그런 그 조직이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경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자, 이와 같은 그 센시티브한 그런 그 델리키트한 그런 그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019년도 실제 그 에르도간 대통령은 여차하면 우리는 저 인셀릭 이 그 비행장 이거를 폐쇄를 해버리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제 그보다는 훨씬 더 전략적인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예, 터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미국 나토의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00에서 150기가 그 서구 지역에 좀 배치되어 있는데 이 폭탄은 전부 B-61-3, B-61-4다. 이거는 전부 이제 자유낙하 중력이다. Free Fall Gravity Bomb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 위력은 0.3킬로톤에서 170킬로톤까지가 이제 B-61-3고, 그 다음에 B-61-4는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를 이제 커버한다. 전부 경락고에 저장이 되어 있다. 볼트에 저장이 되어 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이 B-61-3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4발을 예컨대 북한의 5곳 핵시설에 공격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5곳의 핵시설은 전부 파괴가 되고 그러나 인명피해는 100명을 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B-61 이제 3하고 4 이거는 조금 노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형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그래서 개량형은 B-61 12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테일 킷 어셈블리 전부 대체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 B-61 12는 이제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 최초의 정밀 유도 핵무기다. Precision Guided Nuclear Bomb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B-61 12인데, 맨 좌측 밑에 있는 하단부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과거 B-61 3이나 4 같은 경우는, 낙하산을 달고, 그 다음에 자유 낙하를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Fixed Tail Section 해서, 뒤에 꼬리 부분이 전부 완전 고정식으로 딱 단단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이런 왔다 갔다 이런 동작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명중도, 예, 공상오차 이런 것들이 약 한 110m 플러스 마이너스였다. 그러나 이 B-61-12 새로 개발되는 이거는 명중도가 대단히 향상이 됐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m밖에 안 된다. 오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테일 킷에서, 꼬리 날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스티어블 해서 완전히 조정이 가능한, 그런 꼬리 날개를 달고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 가이던스, 레이저로 전부 이제 가이드 되고, 그리고 GPS도 장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명중도가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목표에 따라서 이제 폭발력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이쪽 부분에 지금 현재 이제 폭탄을 장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0.3킬로톤 이제 목표에 따라서 폭발력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1.5킬로톤 넣을 수도 있고 많은 건 50킬로톤 정도. 그러니까 타켓의 성질에 따라서 폭발력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세 번째 특징은 집 표면 침투 능력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 B-61 4에 비해서 15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향상이 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견고한 방어물 파괴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61-12 이거는 2015년도 7월 달에 테스트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핵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당 2,500만 불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계획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약 한 400에서 480기의 B-61-12를 이제 생산할 예정인데 모두 들어가는 돈이 이제 110억 불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024년까지 전부 배치를 한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생산은 이제 올해부터 하고, 그리고 2024년까지 배비를 완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61-12하고 연동될 수 있는 그 투하 항공기는 이제 Dual Capable Aircraft. 이거는 이제 그 F-15, 16, 그다음 B-2, LRSB, 그다음 F-35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F-35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린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 네덜란드, 이태리, 터키, 벨기에 공급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토는 이러한 것들 뉴클리어 쉘의 핵공유를 위해서 이제 나토 내부에 이제 그 조정 기구가 있다. 컨설테이션 이제 그 버디가 있는데 이것을 NPG라고 그런다. Nuclear Planning Group. 그래서 이게 모든 핵 문제 그 조정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NPG하는 역할은 이제 안보 환경이 그때 바뀔 때마다 거기에 따른 그 나토 핵 정책을 이제 검토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PG는 1960년 12월 달에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79년 이래로 전부 오픈을 했는데, 이제 프랑스는 여기서 이제 빠져 있다. 그리고, 자, NPG 내에서도 또 이 NPG를 리딩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이 레벨 그룹이다 해서, Senior Advisory Body 이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HLG, 이제 하이 레벨 그룹, 이거는 이제 미국이 주관을 하고, 여기 멤버들은 이제 각국의 그 국장급 이상, 내셔널 그 폴리시 메이커 국장급 이상, 그리고 전문가들, 핵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나토 핵 공유,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나토는 원칙적으로 이제 뉴클리어 얼라이언스, 핵 동맹국이고, 자, 미국의 핵을 전부 이제 쓰는 거죠. 핵 동맹국이고,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들에서 Extended Nuclear Deterrence, 그 확장 핵 억제를 이제 제공을 한다.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핵 억제, 확장 억제 그 대상이 바로 미국의 전술핵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나토 회원국들이 전부 그 공유하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핵 보유국 그 회원국들 보호를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nuclear readiness. 자, 이거는 이제 냉전 당시에는 거의 분 단위로 그 전부 그 분을 다퉜다. 그런 얘기죠. 아주 긴급하게 움직였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95년도쯤에서는 이제 weeks 그 주 단위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는 months에서 이제 월 단위다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느긋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전 당시에는 완전히 그 스탠바이에서 여차하면은 분 단위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느슨해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도 핵보유국인데,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그 핵무기 자체는 나토 뉴클리어 쉐어링 핵보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5개의 나라, 이제 호스트 컨트리 5개 그 공유 참여국이 있는데, 자, 이 나라들은 평소에 미국의 전술핵을 그 저장해 놓고, 자국 땅에 저장해 놓고, 그러나 미국이 이제 통제해서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핵무기가 이제 사회될 경우에 대비해서 투발 수단을 이 핵공유 참여국들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국의 항공기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고, 또 나토 점검 규정에 따라서 각종 그 사찰이나 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또 훈련할 때 미군과 그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나 전시가 되면은, 자, 이제 전부 다 NPT를 탈퇴한 다음에 미국의 그 전술 핵무기를 함께 이제 나토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나토에 배비되어 있는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핵탄두, 이 사용 명령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미국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지에 반하는 핵무기 사용, 이거는 일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공유 참여국은, 자,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쓰겠다. 만약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자, 너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하고 무슨 뭐 단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미 대통령이 쓸 의향이 없는데 자꾸 써달라고 종용을 한다든지, 이런 그 권한을 일체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도
핵 배비국의 그 의지에 반하는 그런 핵무기 사용을 한다든지 또 핵 투발 수단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토 내에서 핵무기 사용의 그 전제 조건은 이제 3박자가 전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승인을 해야 되고 핵공유 참여국도 승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토 차원에서 승인이 있어야 드디어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연방군 그 투발수단 토나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도 나토 사령관 예속하에 있는데, 자, 그럼 이 토나도의 사용권 이거를 전시에 미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냐? 천만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전시에는 독일 연방수상 분데스 칸슬러가 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무기 체계로 미 핵무기 사용 그 여부 이거는 전적으로 독일 수상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핵무기를 근본적으로 그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 말이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스노우캣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Support Nuclear Operations with the Conventional Air Tactics. 그래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땅에 비록 미국의 전술핵은 배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 비상시에 전술핵을 사용을 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 우리나라 그 공군 자산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조인하고 있는 게 바로 체크 리퍼블릭,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노르웨이, 폴란드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이제 체코하고 헝가리하고 폴란드가 이제 나토 신회원국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97년도에 그 러시아하고 나토가 이제 그 기본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면 신생 그 새로운 나토 회원국 과거 그 WTO 소속이었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핵무기를 배비하기나 이런 걸 실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이거는 비록 우리 땅에 없더라도 여차하면 우리 자국 공군이 빌려주겠다. 자, 그 다음에 나토 핵무기, 지금 5개국에 약 한 100기나 150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 저장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가장 누가 뭐라고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됩니다. 어느 누구의 그 테러리스트의 무슨 습격이나 이런 것부터도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기에 전부 장착해서 투발하는 그런 성격의 핵폭탄이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게 항공기에 또 장착이 돼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특성들이 다 만족스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전기 제어 장치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치형 경납고 시설이 있고, 또 지하에 핵무기들이 이제 보관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화돼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리모트 컨트롤 하면은 전부 이것이 올라오고, 항공기 배 밑으로 이제 전부, 투하 항공기 밑으로 전부 들어가서 장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나토 핵무기 저장 체계를 영어로 WS3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Weapon Storage and Security System. 이래서 자, WS3 Storage Security System에서 S3죠. 자, 여기에 따르면은 이건 뭐로 구성이 되냐면 자, Weapon Storage Vault. 이건 뭐냐면 자, 핵무기 저장고, 실제로 전술핵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 별도의 방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lectronic Monitoring Control System.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감시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올라와서 항공기 밑으로 들어가려면은, 자, 이와 같은 컨트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패키지로 얽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핵무기 저장고는 최고 핵무기 4기를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각기 이제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받거나
뭐 그런 그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보호 장치를 잘 돼 있다. 그러니까 hardened lead, 그다음 reinforced sidewalls 이런 것들로 전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WS3 시스템 이거를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먼저 다양한 그 classified 센서도 있고, 자, 전부 그 비밀화된 그런 센서도 있고, 그 다음 electronic data transmission 해서, 자, 전부 전기 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security equipment, 자, 비디오, 그 다음에 motion detector, 그 다음에 CCTV, 뭐, 이게 thermal imaging devices, 그 열 그 화상, 그런 카메라가 돼 있는 그 CCTV, 뭐, 이런 것들로 전부 다 이제 구축이 돼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remote control weapon safety 해서 했는데, WS3가 그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거 무슨 뭐 이글루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지하에 많이 쌓아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부 실어 날르고, 그 다음에 항공에다 부착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무려 한 50여 명의 그런 그 인력들이 그 필요를 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이제 많은 인력들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 감시원, 이런 것도 이제 불필요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WS3가 도입이 됨으로써,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이제 88년도에 전부 테스트를 거쳤고 95년부터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자, 지금 현재 유럽 내에 215개의 그 vaults 핵무기 저장고를 전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국의 13개 기지에 이제 전부 이것을 갖다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영국군 그 공군을 위해서 약 한 34개의 핵무기 저장고 vaults를 건설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그 핵무기가 유사시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평시에는 어떤 상태로 저장이 되는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장비 PAR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PAR이라고 하는 것은 Permissive Action Links에서 자, 핵무기 안전장치다. 그러니까 사고나 그 오작동으로 인해서 핵무기가 미리 뭐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걸 어떤 형태로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항공기 추락이나 천둥, 번개, 화재, 폭발, 테러, 뭐 이런 걸 인해서 그 사전 폭발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미국의 핵무기는 PAR 코드를 이제 장입을 하게 되면은 이 핵무기 무장이 완전히 비활성화가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배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또 이제 예컨대 그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이제 전시 미국 지휘관들은 자, US PAR 팀에서 이 이제 비밀 해제를 위해서 자, PAR 코드를 가지고 다시 비밀 해제를 위해서 이제 US PAR 팀이 그 저장고로 달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를 이걸 풀어내고, 그러면서 비밀을 풀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를 쓴다. 또 핵보유 참여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그 이제 저장, 사용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전부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Two-Party Key Control Treaty 아니면 Two-Key International Arms Control Treaty, 또 어떤 형태로든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르면 스톡파일,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저장 관련된 전체적인 시스템, 아까 얘기한 대로 WS3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Necessary Storage Vaults, 이게 바로 WS3 그거죠. For the nuclear mission. 자, 이거 해서 스톡파일. 자, 그 속에는 이제 active, inactive warheads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ecurity 문제, safety infrastructure 이런 거, 그 다음에 미국 그 감시 요원들, 또 트레이닝 하는 요원들, 그 다음에 상호 그 부수되는 어떤 이런 financial costs, 비용 문제, 컨트롤하고 웨폰 유스 관련해서 이제 어떤 준비 사항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 양자 협정 bilateral agreements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그 나토 뉴클리어 쉐링 관련해서 핵무기가 어떻게 그 운용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은 이제 나토 그 핵 공유 관련해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 당시에 그 나토 회원국들은 이제 과연 이 핵무기가 필요한가, 철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관련해서 미국 주도로 2011년, 12년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소련, 그 러시아 위협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전술핵이 필요 없다, 그런 여론이 대두가 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나토 회원국 그 당시 28개국 가운데 독일을 위시한 24개 나라들이 미국 전술핵 이제 유럽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절대로 빼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헝가리하고 그 리투아니아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5개 나라에 지금 미국의 그 전술핵이 배비했는데, 이 5개 나라 가운데서도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 3나라는 야, 우리 땅에서 빼가라,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요 지금 오른쪽에 요 사진에 2013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네덜란드의 폴켈이라는 그 핵무기 그 기지, 이거를 이제 그 당시 그 요원들이 전부 다 이제 플래시카드 저 앱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이와 같은 사진을 이제 전부 노출을 시킴으로써 네덜란드 폴켈에 미국의 그 전술핵이 배비는 핵기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전부 폭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입장은, 자, 우리가 러시아하고 아직까지 이 전술핵 철수 관련해서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둔 배비하는 이 문제, 이거는 지속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2013년 그 가을 때부터 그다음에 그 2014년 봄까지 집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의 그 합병이 되고, 그러면서 나토하고 러시아 간의 이제 관계가 아주 악화되면서, 그 다음에 나토 내에서는 야, 전술핵 이거 빼라, 그런 요구가 일제히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나토의 공식적인 입장, 자, 이제 오른쪽 사진이 지금 예엔스 슈톨텐베르크, 이 나토 사무총장인데 노르웨이 사람인데, 자, 이 사람 얘기는 나토 핵공유, 뉴클리어 쉐어링, 이 문제는 자, 이제 정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우리 나토 회원국들에도 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찬반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은 자, 뉴클리어 쉐어링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SPD 3인당 그 당시 원내대표가 미츠니 원내대표가 야, 이거 우리 필요 없다, 빼라, 독일 땅에서 빼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곧장 그 당내 SPD 그 당내에서 이제 반발에 직면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이제 독일은 그로스 코알리치온 CDU 그리고 SPD 간에 이제 대연정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그 맺었던 연정 협정, 여기 또 코알리션 스웨트라 그 연정 협정에 따르면 핵 공유는 이건 지속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운반 수단, 자, 미 전술핵을 운반하는 운반 수단이 토르나도가 있는데, 이게 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2025년경 가서 F-18로 우리가 전부 이제 바꾸겠다, 그런 계획은 계속 지속한다, 유지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이태리도 이거 나토 뉴클리어 쉐어링, 이거 우리 계속 지속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터키는 아까 얘기대로 인셀릭 에어베이스, 이거 여차봉 우리가 폐쇄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특히 그 에르도간 대통령은 겁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자, 아까 얘기대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는 나토 핵 공유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그 핵무기 자체는 일단은 그 영국 자국, 프랑스 자국 그 핵 억제로 그 역할을 하고, 그러나 나토 동맹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도 이제 유사시에 그 안보에 기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컨셉들을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총 215개 핵무기가 있는데 이 중에 120기를 러시아 유사시에 그 러시아를 향할 것이다.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 총 300기가 있는데 이제 러시아 도시 50%를 우리가 파괴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구 확대, 나토 그 동구 확대 관련해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이 핵 공유 문제가 이게 핵을 철수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그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당위성들이 점차 이제 고조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2014년, 14년 이래로 지금 계속 이와 같은 나토 누클리어 쉐링의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과거 그 바샤 팩트 그 WTO 그 회원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제 일제히 그 나토로 이제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 세 나라가 이제 나토에 조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2004년도에도 발틱 3국 그리고 이제 그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 그리고 2009년도에도 이제 크로아티아 뭐 이런 나라들 그래서 토탈해서 모두 14개의 중동 남부 소속의 이제 그 당시에 그 동구 진영의 나라들이 전부 나토 회원국들이 그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 97년도에 그 나토하고 러시아 기본 협정 체결인데 여기 따르면은 자 나토가 만약 확대가 되더라도 그 나토 너들은 예전에 동구 진영이었던 나라들의 그 영토에 전투부대를 전개하면 안 되고 또 핵무기를 이제 배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 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제 1990년도에는 요 가운데 전부 연한 초록색 이것이 전부 다 예전에 이제 전부 구소련의 그 위성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것이 다 바파존이었는데 그러나 전부 얘들이 이제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2016년 전부 이제 시퍼렇게 물들면서 계속 러시아 쪽으로 다가가고 그러면서 사실상 그 바파존이 굉장히 거의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가상 그 러시아 그 국경이 약 한 700에서 1000km 정도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토가 그 동구로 계속 그 확대됨으로써 이제 나토하고 러시아 관계는 이제 악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욱더 핵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토도 마찬가지고 이제 러시아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억제력을 필요한다 이런 그 요구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년도에 그 폴란드 미 대사가 모스바하 이 미 대사가 2020년도 그 당시 SPD 그 원내대표가 미츠니히가 독일 땅에서 핵무기 전부 빼라고 그랬는데 그 빼게 되면 그 핵무기 우리한테 좀 갖다 놓자 폴란드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동구 확대뿐만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로 인해서 핵 공유 이 당성 이것도 고조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나토하고 나토 내에서 이제 핵 공유 당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큰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의 서쪽에 있는 것은 이제 친유럽 성향이고 동쪽은 친러 성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13년도 11월 달에 그 대통령 당선자가 야누코비치 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 친러 성향인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 이제 유대협정 어소시에이션 어그리먼트 이걸 맺기로 돼 있었는데 자 이걸 전부 파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분노한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전부 키예프 그 마이단 플라츠에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그러면서 결국 정부도 퇴진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때부터 완전히 그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말려들게 됩니다. 빨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제 핵심은 바로 요 지금 현재 러시아 국경 요 오른쪽 동쪽 이 지역인데 야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데 도네츠크 그다음에 루간스크 루한스크 자 이건데 자 여기서 도네츠크 여기는 이제 야 우리는 저 인민공화국이다 아예 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이거 저 자치 저 전부 공화국인데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진압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 그 이제 요원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충돌이 있으면서 13,0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80만 명이 그 망명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올 3월까지 지금 현재 여기서 또 소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크라이나 맨 밑에 있는 이 크리미아 반도. 야,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러시아로 합병이 됐습니다. 2014년 3월 16일 날 그 당시 주민투표에 의해서 96.6%가 우리 러시아로 가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세바스토폴 해서 세바스토폴 각종 그 러시아 그 군 사령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함대사령부, 흑해 함대사령부가 여기 지금 있고 그러면서 자 이것을 이제 러시아로 합병되면서부터 완전히 나토하고 러시아 관계가 또 악화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큰 우려는 자 여태까지 우리가 거느리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 회원국들이 돼버렸고 예전에 내가 거느린 위성 국가들이 전부 색깔이 다 바뀌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 그나마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 앞에 버텨줬는데 얘들마저 저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냐 서방 진영에 피해되면 어떡하냐 이게 최대 고민이다. 그 다음에 미군 부대가 쭉쭉쭉쭉 계속 북상을 하면서 자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 그 국경이 돈강인데 그 돈까지 오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러시아 그 흑해 함대 사령부까지 오면 어떡하지? 이거 엄청 지금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크리미아를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합병을 시도를 했고 그다음 돈바스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된다. 어쨌든 하여튼 이 두 가지 사태, 그러니까 동구 확대나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걸로 인해서 나토의 핵 공유제 이것은 계속 더 있어야 되겠다.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그 상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나토 핵 공유 관련해서 국제사회적 비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브리치 오브 NPT 그 조약을 완전히 그 위배하는 그런 조치다. 이제 그런 그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조약 여기에 따르면은 자 1조에는 핵 보유국은 비핵 보유국에 대해서 양도하지 마라. 양도 금지다. 이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not to transfer to any recipient, not to transfer, transfer 하지 말아라. transfer, not to transfer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핵 보유국, 미국 너희들은 비핵 보유국. 예, 근데 독일을 가정을 하면 독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트랜스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트랜스퍼를 하지 맙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또는 기타 핵 폭발 장치, 그러니까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핵 폭발 장치는 핵 실험할 때 쓰는 거를 우리가 핵 폭발 장치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너들은 독일에다 핵무기를 줘서도 안 되고 또 핵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핵 폭발 장치를 줘서도 안 된다. 그러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를 줘서도 안 되냐 하면은 핵무기나 핵 폭발 장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 간접적인 통제권. 자, 여기 control over such weapons.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자, 독일한테 핵무기 직접 통제권, 핵무기 간접 통제권, 핵폭발 장치 직접 통제권, 간접 통제권. 이런 거를 양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그 다음. 그리고 비핵 보유국의 핵보급자재 제조 획득 통제를 지원장.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미국 너들은 독일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들고 핵폭발 장치를 만들고 핵무기를 획득하고 핵폭발 장치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그 통제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려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일체 하면 안 된다. 미국 너들은.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핵무기가 독일에 있지만 이거는 이런 범죄에서 전부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비 자체는 이와 같이 지금 NPT 조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트랜스퍼 컨셉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트랜스퍼는 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한테 이런 것들을 전부 핵무기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제조 관련 기술이라든지 핵무기 자체라든지 무슨 핵폭발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트랜스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그냥 이전했다는 이전. 자, 미국 땅에 있는 거를 독일 땅으로 이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원문의 그 트랜스퍼 개념을 완전히 왜곡한 거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티클 2. 여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핵 보유국은 양도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또 독일로 대입을 하다 보면은 자, 독일 너들은 양도받지 말아야 돼. Not to receive the transfer from any transferer.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핵무기를 양도받으면 안 돼. 핵폭발 장치를 양보받으면 안 된다. 독일 너들은. 자, 그 다음에 이런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에 대한 아까 직간접적인 통제권 이런 것도 양도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핵무기를 자 예컨대 받았는데 통제권까지 받아가지고 내 멋대로 막 여기저기다 막 날려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핵무기 이걸 제조하고 획득하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고 획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너들은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은 이제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치 제조 과정에서 어떠한 원조를 청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것까지 해서 not to seek or not to receive any assistance in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독일 너들은 일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나 이와 관련된 어떤 제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독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지. 미국의 핵무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전하는 거. 자, 이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다 이건. 그러니까 트랜스퍼를 우리가 이런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NPT 협정 이거는 비핵 보유국의 제조 기술을 어서 핵무기 뭐 이런 걸 그냥 주거나 제조 기술을 주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협정이다. 그 다음에 이 NPT 협정이라고 하면 자, 배비를 금지하는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나토 핵 공유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에서 자, nuclear proliferation, 핵 확산 이것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자, 그래서 절대로 그 NPT 만약 미국의 핵무기가 지금 나토 회원국에 배비돼 있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 한국 땅으로 들어와도 지금 현재 NPT를 위반이다 무슨 입다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나토 핵공유는 이제 동서 냉전 당시부터 계속 존속해온 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한동안은 무슨 뭐 철수하라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 현재 러시아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 공유 이것은 이제 지속될 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B-61-12 이 모더나이즈 된 그 이런 그 12 이 핵탄두로 전부 그 대체되면서 위력은 점차 강화되는 그런 추세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관련해서 이제 그 임플리케이션은 만약 우리가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온다고 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무장 위협 이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이 자 최초 어떻게 북한의 그 비핵화 모든 핵무기를 그 버리게 만들까 이런 게 하나의 목표고 또 다른 목표는 지금 현재 20기에서 60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그 북한의 핵무장 위협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서울로 튀지 않도록 이와 같은 불똥을 막기 위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편입하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자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 그 쌍무적인 그런 문제에 국한시켜야 된다.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냐면 미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미 전술핵 이거는 만약 북한이 그 비핵화가 달성이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한반도에서 무조건 그 순간부로 이제 자동 철수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예컨대 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제 쿼드 얘기도 하고 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개 나라 쿼드에다 이제 플러스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한국도 여기에 뭐 끼고 그 다음에 저쪽 뭐 인도네시아도 끼우고 예컨대 뭐 이러면서 이제 쿼드 플러스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 쿼드 플러스를 그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핵공유 체제를 만들자. 아니면 무슨 동북아 핵전술 그 공유 체계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학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 아까 얘기 또 북한 핵무장 그 위협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한 그런 그 방편으로 우리가 이 국한을 시킬 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논의는 이제 배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미 핵 공유가 만약 이제 그 논의가 된다면 이 범위는, 협의 범위는 그 뭐 나토식 핵 공유 운영 체제 절차와 이제 동일하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너들은 이제 그 핵무기 그 한국 배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너들 통제하에 전부 관리해라. 그리고 너들 소유권 100% 너들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핵무기 사용 명령권도 이제 너희들이 갖고 있다. 대신 우리 한국 그 대통령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패턴을 우리가 따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반 항공기는 한미가 전부 F-3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을 제거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할 수 있고 또 이런 의미에서 장착 훈련을 함께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스톡파일 시스템, 자 핵무기 어떻게 보관을 할까? 자, 이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세이프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이제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토의 그 나토 플래닝 그룹, NPG 같은 그런 그 핵사용 의사결정기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공동위원회, 한미 간의 그 핵무기 사용 관련 공동위원회,
이런 것도 그 창설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협정 체계를 준비해야 된다. 이 양자 협정 관련해서는 뭐 미국이 이제 오래 전부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나토 5개 국가도 지금 전부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 증거를 그런 그 이제 다큐멘터리를 전부 증거로 삼아서 일을 진행시키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bilateral agreements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 여기에 포함시킬 내용은, 자, 핵무기 통제 및 사용 절차, 그 다음에 핵폭탄 장착 훈련 관련해서 내용, 그 다음에 스톡파일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이제 weapons storage system security 이런 거, WS3.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유럽 내에서 215개 그리고 34개 영국을 위해서 이런 볼트를 전부 다 건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 미국의 전술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다면, 한국에 들어온다면, 자, 이와 같은 그 볼트 이거를 지금 이제 어디다 질지 한미가 튜닝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서 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장소 설치 관리 안보 안전조치가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관리 요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또 훈련은 어떻게 시킬까, 그 다음에 그 서비스 to 서비스 어그리먼트, 서비스 후속 서비스 조치 관련해서 또 그때 수반되는 그 비용 문제, 코쉐링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그 바이래터럴 어그리먼트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핵 공유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무슨 뭐 준비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 이런 내용도 전부 포함해서 담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그 나토 그 핵 공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나토 핵 공유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하는 얘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 핵 문제, 여태까지 진행했던 북한 핵 문제 그 목차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이 나토 핵 공유 이전에 이와 같은 그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영상들을 전부 독일문제연구소에 올려놨다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 30주년 관련해서도 이제 자 1편에서 9편까지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자 10편에서 19편까지 이런 내용으로 전부 찍어서 독일문제연구소로 이제 들어오시면 여러분 전부 보실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북한 핵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어떤 그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종합적인 컨셉을 대책을 갖춰야 할 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전부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독일 통일 30주년 그리고 한반도 통일 방안인데 이제 마지막 파트, 이제 북한 팩터,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통일 준비, 그 다음에 통일 전략, 뭐 통일 방안,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한 두세 편의 영상을 통해서 전부 이제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이 지금 넘게 걸렸는데 독일 통일 30주년 한반도 통일 방안 이 특강,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양한 주제로 독일 관련 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다양한 주제로 그때는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